안녕하세요. 금융경제 시사 특강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해외 은행들이 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이제 점포 전략을 어떻게 꾸려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차세대 점포가 공간을 어떻게 혁신하는지 대해서 해외 은행들의 사례를 통해서 국내의 현황은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은행들이 점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올바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목차는 은행에 이제 놓여진 경영 환경,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은행들이 거기에 맞게끔 점포를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주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의 환경은 어떻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은행의 그 상황이 변하고 있죠.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디지털로 대변되는 ICT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변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은행도 굉장히 변화의 기로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어떤 채널 전략으로는 지금의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타업정도 이제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내점 고객 수는 감소하고 수익 구조도 바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포망이 과거처럼 이렇게 점포망이 자산처럼 확대하는 전략으로는 힘들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는 어떻게 고객들을 대비해서 레이아웃을 가져가는지, 타겟 고객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공간을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의 은행이 다양하게 채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은행이 놓여진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채널이라든지 상품면이라든지 고객군의 니즈가 변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점포 수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점포가 아시다시피 하나의 점포를 유지하는데 굉장한 고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점포의 기존 채널 전략으로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할 수가 없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에 약 이제 1,700개 이상의 점포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많은 점포가 줄어든 케이스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일본의 이제 경제 모델의 이제 전철을 밟고 이제 일본이 걸어간 뒤를 이제 걸어가는데, 일본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목전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 젊은 층의 니즈가 기존 채널에서 디지털 채널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인구 감소라든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점포 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그러면 점포를 무작정 줄이는 것이 능사냐?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통찰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영업점수 감소율인데요. 구체적인 데이터보다는 이런 추세로 감소를 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직원 수도 이제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점포 수도 줄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 수도 이렇게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기존의 채널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채널이 이제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새로운 강자가 뭐였습니까? 인터넷 뱅킹이었죠. 인터넷 뱅킹 점유율이 70% 정도까지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점을 선호하는 이용 채널은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곡선을 보시면 수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이 바로 이제 모바일 뱅킹인데요. 모바일 뱅킹이 2012년에 29.5% 정도가 이제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27년 데이터로는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전부 다 이제 채널을 그 점포의 지점에 방문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대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그러면 모든 고객이 디지털에 능수능란하냐, 그리고 디지털 채널을 선호하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필요한데, 결론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국가별로 이제 그 채널을 이제 선호하는 채널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은 이제 안전 자산, 안전 채널을 선호하는 퍼센트인데요. 아직까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퍼스널 뱅킹을 선호한 것도 10%에서 30%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요약하자면 뭐냐면 아직까지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50%를 육박한다. 50%를 넘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고객은 완전한 디지털화는 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은행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은행을 디지털화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점포화 할 것이냐, 여기에 딜레마가 빠지게 되는데, 현재로서의 대안은 듀얼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간에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디지털은 피할 수 없는 대세고요. 기존의 오프라인 채널을 강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의 채널을 과거의 채널 전략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굉장히 한계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채널을 뭔가 변화를 통해서 이런 고객의 니즈를 부응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가령 고객은 굉장히 퍼스널한 상담을 원해요. 전문적인 그런 상담.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점에서 과거에 그냥 단순한 업무보다는 굉장히 퍼스널한 전문화된 업무를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반대로 그 줄어든 업무는 굉장히 기계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고객의 점포에 방문하는 니즈가 굉장히 다양화됐다고 할 수 있죠. 이용 시간도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고객이 원하는 공간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은행이 점포 전략을 꾸려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그래프는 이제 개인 금융과 기업 금융을 양축으로 봤을 때 은행이 어떤 형태로 이제 전략을 끌어 나가야 되는 건지를 이제 고민하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뭐 PB형이든 그다음에 클라우드형이든 간에 균형 있게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맥킨지라는 이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앞으로 은행 점포 전략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놓은 것을 요약한 표입니다. 하나를 보면 단순한 입출금 같은 경우는 자동화로 유도해라. 그리고 점포의 공간을 혁신해라. 그래서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고객에게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다음에 점포도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 그만큼 이제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품질을 높여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객의 삶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점포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퍼스널 상담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컨설팅사가 내놓은 결론입니다. 굉장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행들도 여기에 맞게 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해외 점포의 이제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일본의 이제 리소나 은행의 사례입니다. 리소나 은행은 이제 4개 모듈로 구성된 채널 점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을 중요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점포의 공간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듈 1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제 어떤 리셉션 리스트의 개념이고요. 퀵랩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단순 업무라든지 어떤 그런 원하는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카운터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업무를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부스 같은 경우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도식화하면 이런 모양의 점포 레이아웃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점포고 굉장히, 좀 단순하고 좀 돈이 안 되는 업무는 이제 좀 기계적으로 밀고요. 굉장히 퍼스널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은행의 저희 은행의 사례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리소나 은행의 이제 지점입니다. 굉장히 이제 새로운 점포 환경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북카페 형태로 제2 업무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점포의 이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SMBC 같은 경우도 이제 파트를 굉장히 나누고 있습니다. 퍼스널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약하는 부분, 그 다음 공간을 쉐어하는 부분, 굉장히 디지털한 부분으로 나눠서 채널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SMBC가 긴자에 오픈한 채널이 이제 점포입니다. 굉장히 이제 낯설죠. 이제 우리 국내 은행도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사례도 이제 그 뱅커들이 객장이 없어요. 이제 굉장히 디지털화 되고 있고 무인 점포가 이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현황을 조금 살펴보면 국내 같은 경우 이제 그 채널이 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홍대에 가보시면 이제 국민은행의 점포를 볼 수 있는데 뭐 이름이 청춘마루입니다. 거기에 가시면 굉장히 점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죠. 뭐 기회가 가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은행들도 굉장히 이제 제휴라든지 어떤 그 커피숍 개념, 그다음에 휴게실 개념 이런 점포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그 국내 은행의 점포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마디로 모바일 시대에 있어서 모바일 전략을 이끌어 나가되 고객의 니즈는 상존하고 있다. 무슨 말이죠? 디지털화가 완벽하게 체화되기 전에는 오프라인 채널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는데 단순한 그 과거의 전략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고객의 운영 시간이라든지 니즈에 맞게 공간을 새롭게 창출해야 된다. 리소나 은행이나 SMBC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그 스마트 브랜치도 이제 중요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공간, 환경, 시간, 그다음에 고객 직원의 상담 능력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미래의 은행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은행의 채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은행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